네,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니까. 아파트 값처럼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사님 살 때는 얼마 정도였어요? 저는 8천 작년 저는 2월에 샀거든요. 그래도 되게 좋은 쌀 때 샀죠. 타임에. 네. 나는 작년 10월 중순에 샀는데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벤티 크루 하고 있는 변상규라고 합니다. 사무기기 회사에서 12년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스카우트 돼서 거기서 또 한 15년 정도 영업본부장 이런 쪽들을 쭉 했습니다. 한 27년, 28년 정도 했네요. 내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퇴를 결심하고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허리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 이건 주로 이제 허리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사계절 내에 거의 이런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 자켓 항상 이렇게 요 스타일로. 자동으로 먹는. 근데 이게 자영업이잖아요. 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규칙적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매주 월요일 날은 쉬어야 되겠다. 쭉 그 매출 패턴을 보니까 월요일이 아무래도 손님이 잘 없더라고요. 매주 월요일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욕심이 나게 되고요. 굳이 할 일도 없는데 월요일도 일하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운행하시다 보면은 좀 뭔가 심심하거나 안 심심해요. 하나도 안 심심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일들이 뭐 교육 담당, 뭐 인사 업무, 사람과 만나는 일들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하고 만나는 게 되게 좋아요. 콜이 떴습니다.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또 미안해요. 고울동 가시는 거죠? 착용해 네, 주세요. 네네. 님은 예. 안전띠를 착용해 안전하게 주세요.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지금 저 병원에 갑니다. 관리 받으러. 뭔가 딱 타실 때부터 반들 이게 유문이 좀 나시는. 아 그래요? 보통 이동하실 때 택시 타면은 일주일로 보면 한 몇 번 정도 이용하세요? 1시간 내외 거리는 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 3번? 일주일에 많으면 5번 이상도 하고 뭐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없으니까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맨날 왔었어요. 소리가 남달랐대고요. 진짜? 기억은 이제 신곡이 나왔어요. 그러시구나. 천년사랑이라고. 천년사랑. 방송에서 많이 보일 거니까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작사 작곡가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히트곡이 한 100곡이 넘는 분이신데 두 분은 이제 20대시죠? 저희요? 네, 20대시니까는 좀 알만하신 분들인데 뭐 H.O.T, H.O.T. 진짜 아니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뭐 음악을 그대여 사랑해줘요. 일쯤에 세워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막 섭외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래요? 섭외 아닌데. 출연료 받아야겠네. 최근에 겨울에 또 한 분은 송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시는 분이셨는데 가족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셨어요. 돌아와서 이제 차 전체 조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뒷좌석 어르신들 쓰시는 모자가 그게 접힌 상태로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고객센터 연락을 하고 해서 한 3일 4일 후에 여행 돌아오시고 나서 모자를 찾아드렸어요. 기대도 안 하셨대요. 중요한 모자긴 했는데 택시에 놓고 내리면 보통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들고 내려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 동네 사람끼리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그냥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0분 후에 따님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엄마가 완전히 감동을 받았다고 송도 맘카페에 글을 올려주시겠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맘카페 통해서 연락이 많이 와요.
정말 친절한 기사님이라고 막 그래서 뭐 졸지에 송도에서 예, 꽤 유명해졌습니다. 지저분한 경험도 있죠. 뭐 차에서 토하고 막 그런 거. 근데 토하는 걸 벌써 경험하셨어요? 네. 빨리 경험하셨어요. 얼마 안 돼서요. 한두 달 안 됐어. 그런 경험은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다 경험하시더라고. 잠시만요. 아,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차에 카스봉이라고 이렇게 어. 하는 걸 준비하고 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근데 뭐 여기에 다 못 담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담고 있는 게 많으신 분이. 네. 근데 보통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비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맞아요. 안내를 드렸더니 또 그 팀장님이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기 서 있는 분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야. 2달 됐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동안 열심히 제가 계속 코치해드리고 LG U 플러스 네. 그쪽에 계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쉬고 계셨구나. 그 택시 면허는 그 장항동인가? 거기서 사 오시는 거예요? 아, 인천은 인천에서 아, 내에서 인천에서. 거래가 되죠. 네. 약간 주식하고 비슷해요. 이쪽에 그 택시 값도 네,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니까. 뭐 아파트 값처럼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사님 살 때는 얼마 정도였어요? 저는 8천 작년 저는 2월에 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쌀 때 샀죠. 타임에, 네. 네. 지금은 이게 한 1억 2천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좀 빠진 것 같아요. 나는 작년 10월 중순에 샀는데 얼마 1억 300. 아이고 2천. 아, 뭐 근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5년 내에 탈 수 있는 거고 가격이 지금 1,000만 원이든 2억이든 5년이 지나야 의미가 돼. 없어요. 내가 팔 때 가격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뭔가 가게를 열면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으로 나가는 날아가는 거죠. 부분인데 맞아요. 택시 그게 같은 경우는 음. 이제 그게 비싸긴 하지만 그것도 팔 수 있는 그렇죠. 거여서 네, 어쨌든 네.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뭐 오를 가능성이 좀 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도 택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거주하는 곳이 인천 송도니까 여기 이제 지리적으로 장점이 이제 인천 공항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요즘은 공항에서도 콜이 별로 많이 나오질 않는데 이제 콜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아침에 6시, 7시 사이에 인천공항으로 넘어갑니다. 갈 때 뭐 통행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뭐 그거는 당연히 그만큼 투자에 따른 아웃풋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인천공항에서 대기를 하면서 좀 장거리 콜을 잡는 방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뭐 서울이든 아니면 경기 남부권으로 이동을 한 후에 운이 좋으면 서울에 갔다가 복귀하는 콜을 받거나 그날 하루 마감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루 운행 거리가 400km에서 450km? 리무진 버스가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어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자차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장기 주차장 가보면 뭐 차 빼곡해요. 해외여행객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러니까 대형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님들 이렇게 대기하시는 그 삼목 선착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뭐 타다, 뭐 벤티, IM 뭐 다들 거기 또 모여 있거든요. 1여객이랑 2여객이랑 차이가 뭐예요? 1여객 터미널은 우리나라 국제항공사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뜨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저가 항공사, 외국 항공사들이 다 1터미널에 모여 있어요. 그 2터미널은 대한항공이 뜨고, 그리고 지금은 1터미널은 굉장히 붐비고 2터미널은 많이 한가하고 그래요. 근데 그 입장에서는 1터미널보다는 2터미널이 더 메리트가 있어요. 대한항공 손님들이 아무래도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비즈니스 목적이거나 그런 경우죠. 그 차들은 이렇게 여기다 세워놓고 예약 손님 기다리는 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콜을 받는 게 아니니까 예약 손님을 기다리는데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고. 거기를 이거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가요. 출구에서 그냥 바로 태워다 가는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긴 한데 그게 제일 애로사항인 거죠. 공항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거의 공항은 다 예약 콜로만 하시는구나. 예. 몰라, 택시 대기장에 대기를 못 시켜주는 거는 뭐 그렇다 치워요. 근데 손님을 태우는 것도 태우려면 택시 대기장으로 들어가 태워야 되잖아요. 그 앞에.
근데 택시 승강장에 가도 우리 차를 잠깐 세울 때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노상에서 세워놓고 손님 타야 되는 거죠. 근데 1터미널은 뭐라고 이제 항의를 해서 예약 택시 픽업 장소라고 이제 9C, 9C번이 예약 택시 픽업 장소예요. 근데 거기도 5분 이상 주차하면 나가라고 딱지 뗀다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2터미널은 그 장소마저 없어요. 이분도 지금 비행기 내릴 시간이 되니까 오신 거예요. 서울차잖아요. 옛날에 서울차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그렇죠. 승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출구로 나왔거든요? 아, 3번 출구 계세요? 네네. 혹시 야구 선수 아니야? 개인적으로 의정부 간다고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손님들 오실 때도 그럼 벤티로 오셨어요? 아니요. 아, 리무진 타고 오시고? 차로. 네. 며칠 갔다 오셨어요, 여행은? 저 지금 일주일 갔다 오고. 길게 다녀오셨구나. 저 다음 달에 이제 군대 가야 돼갖고. 아하. 군대 가기 전 멋지시네. 태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방콕이랑. 손님들 편안하게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1년쯤 돼가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과소를 할 때도 있고요. 그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운행하는 동안은 정말 손님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택시 타면서 기사님이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주세요 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좀 겁이 나서.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요. 조금 웃으면서 인사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편견들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